갑니다. 844번.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뭐? 1차분의 2차. 1차분의 2차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분자의 차수를 내려야 돼. 여기서 분자 차수 내리기. 차수 내리기라는 명칭을 내가 유리함수 때 또 한 번 쓰게 될 텐데, 분모가 x-4면 분자도 x-4의 배수꼴로 표현을 하는 거야. 몇 배? x배. 이게 뭐 5여도 괜찮아. 어차피 누구만 최고차만 신경 써. 그럼 뭐 혹시 더 필요하면 마이너스 x를 또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쓰면 되니까. 알았죠? 알았죠? 뭐야?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지금은 다시 맞춰야 되죠. 어쩌다 보니 상수항만 딱 남았다, 그치? 그래서 뭐야? 이렇게 뜯어주는 거지. 이렇게 뜯어주면 x, 이렇게 뜯어주면 x 마이너스 4분의 9. 그러면 이제 뭐야? 아, 역수의 합골 만들 수 있겠다, 그치? x만 보면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거든. 그래서 진짜로 x-4 플러스 x-4분의 9로 갑니다. 그러면 요 녀석만 보면은 2루트 9분의 크건, 2루트 9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일단 요 둘이가 다르지. 그래서 뭐 해? 4를 다시 더해주는 거야. 어떻게? 이 부등식 자체에 대해서 양변. 됐음. 그래서 얼마? 10인 거지. 끝.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x도 한번 구해봐. 같이 구해봐. 이 문제 이따 치고 x도 한번 찾아볼래? 내가 요거는 답은 낼 거라고 생각하. 근데 아마 풀이가 좀 이상할 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풀었어? 그때 x. 네. 그렇지. 이 왼쪽 요거. 양배에다 곱해서? 그 무슨 말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같은 거라는 얘기지. x-4 플러스 x-4분의 9가 크거나 같다 10보다인데 이게 10으로 고쳐놓은 상태에서 뭐 등호라고 생각하고 양변에 x-를 곱하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자,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고치면은 등호가 성립할 때야. 그러면 너 머릿속에 그 뭐야 산술기하 평균에 대하여 등호 성립 조금 기억나? 기억나지? 뭐?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맞죠? 그때 등호는 뭘 한다?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걸 바로 써야 돼. 알았어? 그게 10이 되었다가 아니라 같아져서 10이 된다. 안녕?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요 두 놈이 같다라고 푸는 겁니다. 알았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똑같은데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푸셔요. 아이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곧 둘이 같을 때야. 그래서 이거 풀면 돼. 알겠지? 양변의 x만 4 곱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돼. 라고 하십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너무 이거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풀이 아닐까? x는 그래서 4보다 큰 거니까 7. 오케이? 너무 1차원적 풀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등호가 성립해. 근데 앞으로는 그 똑같은 거 더해서 뭐 만들었어? 10. 는 5. 아, 미쳤나봐요. 등호가 성립해서 똑같아져서 뭘 만들었어? 6. 는 3. x는 그래서 7. 이렇게 푸는 거야. 2차 방정식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았지?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값 두 개 더해서 8 만들었어.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8 만들었어. 그 얼마야? 4. 그렇지. 똑같은 거 더해서 10 만들었어. 그럼 하나하나 얼마야? 당연히 5. 그럼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야지. 똑같은 거 더해서 6을 만들었으니까 3, 3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달라고. 절대로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풀이 좀 따라가지 마세요. 알았죠? 이 방정식 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음? 아셨음? 네, 끝. 여기까지. 자, 소영이 혹시 질문 더 있냐? 얘 지금 질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없어요? 오케이. 가자. 근데 내가 예상했던 질문과 전혀 다른 질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수업 때 한 거 아니야? 아, 기억이 안 나서? 오케이. 오히려 너희가 질문을 할 법한 문제가 다른 게 더 있어. 여긴 없나? 그거를 내가 좀 몇 개 보여줄게. 자, 산술기하 평균인데 몇 개만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알았지? 한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코시도 같이. 뭐냐면 일단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뭐였죠? 뭐 이미 다 알겠지만 바로 쓸게. 뭐였죠? 일단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사용이 가능하며 A 플러스 B 원래는 나누기인데 그냥 편의상 양변에 2를 곱한 걸로 외우고 있고 등호 성립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A는 B일 때 성립한다.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A, B, X, Y가 전부 다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활용 범위가 훨씬 넓은데 왜 이래 이거? 활용 범위가 훨씬 넓은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하면 AX 플러스 BY보다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 외우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크로스를 곱한다라고 해서 하시는 쌤들도 계시고 주은이가 그렇게 배웠지. 근데 어떻게 보통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A와 X가 오히려 나누기 B로 만들었을 때 같아진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요거다. 그때 요 문제 한번 풀어봐. 막 만드는 거야. 알지? 막 만드는 거야. 개수래. 값은 지저분할 수 있다. 너무 막 만들지 말까? 자, 이거 하나 풀어보세요. 참고로 XY는 양수라고 줄게요. 알았죠? 실수해야 되니까. 자, 가봅니다. 첫 번째, 루트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녀석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산술로 일단 한번 풀어보자. 풀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자,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단 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지금 1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가 필요한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 8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녀석이 제곱이라고 쳤을 때 뭐다? 3x 플러스 5y에다가 2루트 15xy가 나오거든. 맞지? 그때 이 녀석은 지금 169야.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야. 맞죠? 그리고 이 녀석이 나와. 자,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면 된다고 맞지? 맞나요? 또는 이거 자체가 그냥 최대면 된다 맞지? 맞나요? 왜? 그게 더해져서 상수.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제가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주어져 있을 때 2루트 15xy의 최대값 찾기 문제로 바뀐 거야. 뭐네? 산술기하 평균이네. 그래서 여기서 그 13이라는 녀석은 이거 화살표. 그 13이라는 녀석은 뭐 한다?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둘이 곱해주면은 15xy.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최대값 자체가 13인 거야. 다시 한번 이 최대값 자체가 13인 거야. 답은 얼마? 156이냐? 왜 이렇게 크냐? 괜히 13을 줬네.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맞았냐? 끝. 자, 근데 두 번째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방금 같은 풀이를 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맞죠? 왜? 개수가 안 맞아.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코시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제곱의 합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거 먼저 하나 하고 가자.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지냐면 아... 아... 이게 얼마쯤 주어져야 적당하려나? 13? 이것도 13? 몰라. 막 13해. 요거다. 알았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게? 산술기하 말고 코시다. 이건 100%다 맞지? 뭐야? 제곱의 합? 그냥 합. 자, 근데 코시를 쓰세요라고 알려주잖아.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학생들은 뭐 하는 줄 알아?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지. 산술기하든 코시든 문제에 주어진 형태의 식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 얘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우리 산술기하 학교에서 얘네들 꼭 x랑 y만 있었냐? 아니잖아. 2x와 3y도 있었잖아. 4x와 6y도 있었잖아. 그지 않아? 왜 여기서는 x제곱 앞에 내 맘대로 개수를 곱하지 못해? 원래 공식에는 없지. 대신에 누가 제곱이 데리고 다니는 건 되잖아. 제곱 안에 있는 식 자체, 아니 제곱 안에 있는 x 자체가 x가 아니라 식이어도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이제 뭐야? 제곱 안에 있는 2x, 제가 x 자리에 있습니다. 제곱 안에 있는 3y, 제가 y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은 뭐 해야 돼? 반드시 합의 꼴을 띄워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물어보는 형태 벗어나서는 안 돼. 그래서 x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2분의 1, y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ab 자리에 2분의 1, 3분의 1이 들어간 거라서 얘가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좌변은 이거 이제 계산한다. 13이죠. 일부러 13 맞춘 거다. 36분의 통분의 점 얘도 13, 얘도 13, 13의 제곱이거든.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뭐다? 아,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 물어봐야겠다. 그치? 이게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이상하네. 쏘리, 이것도 아마 답 안 나왔겠는데 너네? 아, 이건 나오겠다. 어쨌든 얘는 최대값으로 물어본다. 뭐 한다? x 플러스 y는 제곱 풀어주면 6분의 13이 최대값이겠다.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저기로 돌아가 보자. 제곱에는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번에는 합의 자리에 있는 요 녀석들 어떻게 할까? 너희들 고민을 하는 거지. 자, 요거 간다. 루트 x의 제곱인 거야. 루트 y의 제곱인 거고. 그럼 이 녀석은 뭐야? 루트 x 앞에 루트 3배가 된 거고 루트 y 앞에 루트 5배가 된 거지. 맞죠? 그래서 아까 내가 8 얘기했던 건데. 됐죠? 그럼 이제 a 자리에 누구? 루트 3 제곱. y 자리에 누구? 5 루트 5 제곱. 이거 들어오면 되잖아. 아, 그럼 얘는 8, 얘는 x 플러스 y. 짜자잔, 얘는 뭐예요? 169. 끝. 알았음. 그래서 답은 8분의 169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잘 봐. 이 문제도 살짝 바꿔도 돼? 살짝 바꿔도 돼? 이거 답 맞냐 근데 다들? 안 써도 되냐? 지워도 돼? 여보세요? 당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워도 돼? 안 써도 되겠어? 잠깐 시간 줘? 괜찮아? 자, 살짝 바꿔보자. 어떻게? 얘가 루트 x, 루트 y. 그리고 얘가 3x, 5y. 그러면 이제 고민되기 시작할 거다. 왜? 이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 그지? 그리고 요 앞에 개수 적당히 붙여야 되는 게 일일이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애들이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고. 반대지, 전혀 반대지. 왜 얘네들을 먼저 맞춰? 얘네들은 앞에 A, B 곱해도 되잖아. 그지 않아? 제곱 앞에 요 앞에 붙이는 개수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정상? 루트 3y의 아니 뭐 루트 3x 루트 3x의 제곱이었고 루트 5y의 제곱인 상태에서 중괄호 그리고 나서 우변에도 루트 3x의 몇 배, 루트 5y의 몇 배. 그게 이 안에 들어가야지. 근데 루트 x, 루트 y 앞에는 1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뭐다? 아, 루트 3분의 1, 루트 5분의 1 이딴 식으로 붙여달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뭐야?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 뭔 말할? 뭔 말할? 네. 자, 요 문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얘는 산술계열을 왜 못 풀어? 얘는 산술계열을 풀어도 된다며. 근데 얘는 산술계열을 왜 못 풀어? 얘는 이거를 제곱해봐야 얘가 안 나오거든. 아까는 얘를 제곱한 게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개수를. 알았죠? 그래서 산술계열을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거고 이거는 그래서 산술계열을 못 풀고 코시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나중엔 너희들이 구분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코시를 많이 낸다는 전제하에. 근데 학교생들이 코시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 없거든. 그래서 코시를 내려면 이렇게밖에 못 내. 물론 예상고 같은 학교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학교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낼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요. 애들이 그 교육청에 찌르잖아. 이거 교육과정 없는 거 냈어요 라고 찌르잖아. 그럼 바로 그 시험 재시험 봐야 돼. 그 문제만을 보든 그 시험 자체를 다시 보든. 그러다 보니까 코시를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 다음과 같은 절대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라고 방향을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뚝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요새는 코시를 차라리 그냥 안 내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쌤들이 많고, 오케이? 아니면은 객관식에서 산술이나 코시나 둘 다 쓸 수 있는 이런 풀이를 쓰다 보니까 코시는 그렇게 많이 안 내는 편. 요즘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 애들 교육시간에 찌른 거야. 그래가지고 재시험 봤다. 내가 가르친 학교들도 재시험 본 학교 몇 개 있어. 아무튼 뭐, 어머, 아시겠죠? 오케이? 자,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어디로 가본다? 이번에는 오늘 함수하러 가야지. 함수하러 갑시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함수 단원 안에서 이제 조금 유형이 쪼개지는 거. 거기로 가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오늘 우리 보충을 하자 했었던 게 함수 단원 그냥 한 단원 끝내려고 지난번처럼. 근데 어쩔 수 없이 함수를 절반만 쪼개게 생겼네요. 그럼 목요일 날 어떻게 가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보충하잖아, 그지? 남은 함수 일단 1부 때 끝내고 그러고 나서 2부에는 본 수업 때는 우리 수업이 3번 남았잖아. 유리함수로 넘어갈 건데 아마 유리함수 한 단원 그냥 통째로 끝낼 것 같아요. 유리함수 한 단원 통째로 끝내게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때 이번 주 목요일 숙제가 조금 많겠지. 한 단원 반 정도? 오케이? 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하면 무리함수 끝납니다. 그럼 이제 공수도 끝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유리함수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기는 해. 조금 덜 나간 채로 끝날 수도 있긴 해. 그러면 아마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아마 남은 유리함수 조금이랑 무리함수까지 해서 끝나게 될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자, 함수 갑시다. 요요요요. 근데 여기서 내가 되게 어려운 질문 해볼까, 주나? 함수가 뭐야? 아니, 함수가 뭐야라고 나오는데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서 미안해. 함수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나와서는 안 돼요. 함수의 정의가 뭘까? 아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그 맞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함수의 정의가 뭐야? 이미 기분 상했겠지만 미안. 함수의 정의가 뭐야? 그래프 그렸을 때. 어. 아, 그렇지.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는 거. 그렇지. 그거를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프에서 함수인 거 아닌 거를 고르는 유형인 거고. 원래 함수의 정의는 그거를 말로 풀어봐. x값
하나의 y 값이 두 개 이상 정의되지 않는 거, 대응되지 않는 거. 맞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함수의 정의보다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고 함수의 정의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미안해 주나? 결국 핵심을 알기는 아는데. 자, 함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요. 일단 두 집합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어느 한 집합에서 다른 한 집합으로 뭐 하게 됩니다?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원소들끼리 짝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방향성이 있고 그걸 뭐 해줘? 짝을 지어주세요. 원소들끼리 서로서로 연결시켜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게 집합의 정의입니다. 근데 아까 준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렇게나 내가 막 대응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함수가 될까? 아니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래프보다는 일단 그림이 우선. 요 그림에서 요 x들을 여기 있는 y들에 대응을 시킬 거야 이제. 알았죠? 그 원소들을 연결시킬 건데 그때 우리 요 x들의 집합 요 놈의 이름이 뭐다? 주나? 그렇지 정의요. 두 번째 집합 y라는 집합 y라는 집합 전체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x들을 y에 대응을 시키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x의 개수가 좀 적어. 그래서 다 대응을 시켜봤는데 y에는 1번만 대응할 수도 있죠. 맞죠? 그때 y 중에서 대응에 참여하게 된 y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 부릅니다. 이 약속을 잠깐 이름을 좀 잡아준 이유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아무렇게나 막 대응시킨다고 해서 그걸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거든. 그 조건이 아까 준이 네가 말한 거야. 자, 어느 대응이 함수라는 이름으로 함수로서 함수 가라고 하죠, 우리는.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아무렇게나 대응시킨다고 해서 그게 함수가 되진 않는다. 그냥 대응은 대응일 뿐. 알았죠?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때 이 정의역이라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의역. 알았어요? 자, 첫 번째, 그 정의역의 원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준이가 말한 거. 는이라고 하죠. 뭐? 공역의 원소로 대응을 합니다. y에 대응을 하는데 오직 하나로만 대응을 합니다. 두 개의 y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또 정역의 모든 원소는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실은 이게 먼저야. 일단 모든 x들은 정역으로 이름을 부르게 된 집합 x, 화살표를 보낸 집단 x들은 전부 다 화살표를 보내야 돼요. 다 대응에 참여해야 돼. 나 안 갈 거야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리고 대응할 때 오직 하나로만 가야 돼. 준아, 나중에 네가 대학교 가서 미팅을 하게 될 거다. 그럼 뭐다? 남자들이 먼저 여자들을 선택을 한다 쳤을 때 저 여자들 딱 보니까 다 별로야. 나 안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오케이? 두 번째. 나 얘도 좋고 나 얘도 좋은데? 이래도 안 된다고. 알았어? 오직 한 명만 딱 찍으라고. 알았지? 자, 그 예시를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있게? 참고로 이거 수년 전 서울대 수학과 면접 논술 문제예요. 함수의 예시를 주변에서 찾아보시오. 나도 몰랐는데 나는 한 10년 전부터 항상 이 예시를 들어줬었는데 몇 년 전에 그게 면접 문제였대. 나도 유튜브에서 알았어. 작년인가? 그래서 역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걸 예시를 두는구나를 그거 보고 알았지. 자, 아무튼 함수의 예시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나는 일단 당장 두 개쯤 떠오르는. 내가 항상 들어준 두 가지 예시거든 매년. 10년 전부터 항상 듣는 예시. 자, 알겠냐? 잘 모르겠나? 자판기.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음료수 하나 무조건 나와요. 버튼 하나를 눌렀는데 음료수 두 개 나오면 우리는 땡큐지만
자판기 입장에서 그건 고장난 거잖아. 그지?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제일 빡치는 거, 버튼 딱 눌렀는데 음료수 안 나와. 그럼 음료수 고장나면 바로 전화할 거 아니야. 2개 나오면 땡큐 하는 애들이. 그지? 어쨌든 자판기 고장난 거거든. 버튼 하나당 음료수 하나. 근데 1번 버튼과 2번 버튼인데 똑같은 음료수를 몇 개 있는 거 봤지? 자판기 보면은 막 앞에 4개는 전부 다 사이다. 5번 버튼부터 한 10번 버튼까지 전부 다 콜라. 이런 자판기들 몇 개 봤지? 1번 버튼을 눌러도 사이다. 2번 버튼을 눌러도 사이다. 3번은 콜라. 4번 콜라. 5번 콜라. 6번은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게 딱 대표적인, 제일 대표적인 자판기가 뭐야? 함수에 대한 예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방금처럼 다양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리모컨도 좋은 예시 중 하나야. 오케이? 물론 뭐 요즘에 리모컨들은 다 뭐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하고 구분이 다 되어 있지만 사실 좀 어떤 만능 리모컨이 있다 치면은 아니, 너희들 호텔 같은 데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버튼 하나 안에 불도 조절하고 TV도 켜고 뭐 조명도 끄고 켜고 끄는 오만 기능들이 다 있음. 오케이? 그런 만능 리모컨들이 있음. 자,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이거라 치자. 리모컨의 버튼이 뭐 한 10개 있다 치자. 1번 버튼은 전원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전원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를 해. 근데 1번 버튼 딱 눌렀는데 전원이 켜지면서 동시에 볼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리모컨 고장난 거 아니냐? 또는 뭐 두 번째 버튼을 막 누르는데 채널이 올라가다가 에어컨 리모컨이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난방으로 바뀌어. 아, 그럼 너무 좋은 리모컨이구나. 잠깐만, 다시. 뭐 2번 버튼을 누르는데, 한 번 눌렀는데 전원이 켜졌는데, 두 번째 누르는데 온도가 떨어지고, 세 번째 눌렀는데 풍향이 바뀌면, 그 좀 이상한 리모컨이잖아. 한 버튼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기능도 안 하면 이 리모컨 고장난 거지. 모두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알았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함수의 예시야. 알았지? 자, 어쨌든, 근데 참 역은 아니다, 이건 참 역. 어? 어떻게 보면 키보드도 함수기는 하지. 근데 물론 좀 펑션 키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 왜냐면은 펑션 키 때문에 키보드 한 버튼이 2개 기능 수행하잖아. 좀 애매해지잖아 이거는. 그렇지 않냐? 좋은 예시기는 한데 요즘은 펑션 키가 많잖아. 그 FN 키 알지? 그것도 함수잖아. 아무튼 FN 키 눌렀다가 F1 누르면은 뭐 키보드 조명이 바뀌고 그냥 F1 누르면 뭐 도움말로 들어가고 이런 버튼들이 있잖아. 그래서 키보드는 좀 애매해진 것 같아 이제는. 너무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기 시작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를 생각 펑션키 없는 그걸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죠. 알았죠?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함수예요. 그럼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2개 이상의 함수가 서로 똑같기 위한 조건. 서로 같은 함수. 우리 자판기를 예를 들자. 그게 제일 깔끔해. 자, 자판기를 예를 들어보자. 두 자판기가 똑같은 자판기다. 똑같은 기능에서는 똑같은 자판기다. 를 뭘 보고 구분해? 생김새 보고 구분하냐? 아니잖아. 자판기 껍데기 보면은 막 뭐 어떤 거는 맥스웰, 어떤 거는 뭐 코카콜라, 어떤 건 칠성사이드 막 써져 있지. 그림이. 근데 그게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자판기냐? 아니잖아.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놓는 거에 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생김새가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생김새가 똑같아도 서로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한다. 생김새를 보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 생김새를 우리는 그냥 리모컨 버튼, 자판기에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일단 뭐가 같아야 돼? 자판기의 버튼의 개수는 똑같아야지. 그지 않아? 그지? 그게 뭐? 정역. 정역의 원소는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정역이 x. g라는 함수는 u에서 v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두 함수는, 두 자판기는 뭐가 같아야 된다? 정역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제 공역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2번을 만족하면 공역은 자동이라서 2번에서 얘기하지 1번에서 공역을 같이 얘기하지는 않아 잘. 자, 2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똑같은 버튼에 대해서 똑같은 음료수가 나와줘야 자판기가 같은 자판기지. 맞지? 똑같은 정역을 넣었을 때 똑같은 Y좌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역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그 x를 F에도 넣고 G에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딱 보여주시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쳤을 때 fx라는 함수는 절대값 x고요. gx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면 그 둘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맞나요? 생김새 전혀 다르죠. 하나는 절대값 x, 하나는 x제곱. 근데 이 정의역이 똑같다면은 똑같은 y로 대응 하게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둘 다 1, 1. 0 넣으면 둘 다 빵빵. 1 넣어주면 둘 다 1, 1.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물론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훨씬 복잡할 거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라던가 함수 자체 하나는 완성했는데 하나는 뭐 A, B 가지고 있을 때 A, B를 구하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생김새 보고 구분하지 말자. 정의역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걸 각각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들이 같기만 하면은 무조건 같은 함수다. 알았죠? 알았죠? 예. 여기까지 생각하셨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서로 같은 함수까지 정의했고요. 이제 뭐 하러 가냐면 함수의 종류, 그 밑에 보면 136페이지 제일 밑에 여러 가지 함수 있죠. 그거 오늘 하고 마칩니다. 뭐냐면 함수의 종류야. 함수의 종류가 뭐야? 라고 하면 뭐 사실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함수는 뭐냐면 좀 춥다 그치?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함수의 종류는 뭐냐면 먼저 1대1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들 머릿속에 또는 그림으로 익숙한 뭐부터 할까? 항등부터 할까? 항등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요 네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일단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너무 쉬워. 뭐냐면 항등함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3. 아니지 미쳤나봐. y는 x. 같은 함수 fx라는 함수에 x를 넣었는데 그냥 x가 나오는 함수. 그냥 대표적으로 y는 x 말하는 거야. 근데 꼭 y는 x만이 항등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y는 x라고 안 쓰고 fx는 x라고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역이 0과 1밖에 없으면 또는 뭐 2, 3, 4 이렇게 있으면 fx가 절대값 x가 돼도 항등함수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0과 1밖에 없으면 x제곱도 항등함수는 될 수 있어. 맞죠? 왜?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자기 자신 나오거든. 알았지? 두 번째, 상수함수 또 마찬가지야.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가 나오는 함수. x에 뭘 넣든 어느 똑같은 상수가 나오는 함수. 똑같다는 의미에서 항등이랑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 fx는 c 같은 함수. 그래서 y는 c라고 하지 않고 fx는 c라고 하는 게 x에 뭘 넣더라도 c가 되기만 한다면은 모두 다 상수함수가 될 수 있다. 또 예시 x제곱. 이번에는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 정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면. 맞죠? 마이너스 1 넣어도 1 넣어도 1. 계속 1만 나오거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가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뭐냐면 x1과 x2 이게 x값입니다. 서로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fx1 값과 fx2 값이 서로 달라져요. 서로 다른 정의역은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같은 곳으로 가는 순간 2대1로 만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정의역은 서로 다른 공역에 대응한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알았지? 두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일단 똑같은 얘기야.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만족한다?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서 모두 다 치역이 된다면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제일 기본적인 차이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여기서 여기로 대응하는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함수 자체가 아니죠.
왜? 어느 정역이 대응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어느 정역이 두 군데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함수는 맞지만.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함수도 맞고요. 1대1 함수도 맞습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은 아니게 되는 거야. 왜? 어느 한 공역이 놀고 있잖아. 공역과 지역이 다르죠?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도 하냐면 공역과 지역이 똑같다는 거를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집합이 어떤 상황일 때 정역이나 공역이 유한계의 집합일 때 하는 얘기고 무한계의 집합이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요걸로 꼭 이해해 놓으세요. 공역과 지역이 똑같다라고. 알았지? 모든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뒤로 넘어가서 몇 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몇 개 먼저 풀고 가자. 자,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설명 잠깐 스톱하고 문제 몇 개만 풀고 갈게요. 일단 915번 잠깐 풀고 계세요. 내가 문제 번호 좀 써놓을게. 자, 요렇게 5개. 그러나면 이제 유형 1개. 내가 설명하고 싶은 유형은 딱 1개 남습니다. 그래서 몇 번? 915번.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보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세요. 이번에는 뭐 함수인 걸 찾기.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모든 정역은 대응에 참여하며 오직 한 군데로만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식으로 설명하는데 한 놈이 갑자기 두 개로 가진 않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놈이 한 놈으로 가기는 할 건데 갈 곳이 있어야 돼. 즉 얘는 F0 0, F1 1, F2 2. 그 0, 1, 2가 다 여기 있으니까 갈 곳이 있다. 그렇지? 함수 맞습니다. 근데 H 같은 경우는 0 넣어주면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1, 3은 있어. 근데 마이너스 1이 없네? 그 말은 뭐야? 0은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갈 곳이 있다 없다. 그게 공역에 들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식으로 푸는 문제. 그림으로 푸는 문제는 사실 너무 뻔하고. 그리고 917번 같은 거 뭐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아까 주은이가 딱 얘기했던 그거죠. 뭐 한다? 1번이나 4번 같은 거 보면은 어느 하나의 x를 딱 그었을 때 뭐 x축의 수직인 걸 그었을 때 이 x값에 대하여 대응하는 놈은 y좌표가 두 개입니다. 함수 탈락. 여기도 그어봤는데 두 군데서 만나네. 탈락. 얘도 그어봤는데 두 군데서 만나네. 탈락.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얘도 하나 그어봤더니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 탈락. 자, 그 다음에 얘가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가끔 질문하는 게 있는 게, 자, 보기 들어봐. 얘들아, 이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아니야. 여보세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아니다. 왜? 자, 너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알아. 오케이? 왜? 음수 정역들이 대응 참여 안 했잖아요. 영도 포함해서. 맞죠? 그 생각이 드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반드시 앞에다 뭐 해주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 R이라고 할 때 R에서 R로의 함수인 것이냐고 물어보면 5번은 거짓이야. 6번은 거짓이야. 5번이라 썼네 내가. 오케이? 얘는 거짓이야. 근데 지금은 정역이나 공역에 대한 얘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정의역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맞춰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조금 논란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정의역의 범위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수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끝. 그 다음에 하나 더. 929번 가보자.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FG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F와 G가 같아지도록 하는 A, B를 구해주세요. 맞죠? 자, 그럼 뭐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게 아니라 같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역이 있다란 얘기지. 맞지? 그래서 뭐야? 지금 요 녀석 같아집니다. 누구랑 누구? ax 플러스 b와 누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이항. 그때 뭐 들어가면? 마이너스 2와 1이 들어가면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뭐처럼 2차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 풀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 곱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3이고 B는 4예요. 둘이 뭐하래? 제곱해서 더하래? 답은 2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바꿔볼까? 문제를 바꿔볼까? 문제 있나? 이게 929번? 아, 여기 없네. 만들어보지 뭐. 아, 어거지로 만들면 좀 그런데. 어거지로 만들면 좀 그렇기는 한데. 자, 질문을 바꿔볼게. 자, 이렇게 생기는 함수가 있어. 그때 f와 g가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그때 집합 x의 개수를 찾으시오. 단 x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저랑 같은 문제예요. 내가 일부러 3, 4 맞췄어. 자, 서로 같은 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의역 찾기 문제 있죠. 잘 봐. 일단 둘이 같다라고 해. 그럼 저 2차 방정식 만들겠지. 그래서 x의 원소 누구누구 마이너스 2가 1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답은 몇 개? 몇 개? 얘들아, 두 개가 아니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적 없습니다.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 x의 개수야. 마이너스 2와 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뭐야? 요 집합이 있다면 x는 이 안에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지금 문제를 식을 막 가지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실제로는 3차, 4차 방정식 만들어줘서 여기 근이 4개가 나올 수 있겠지. 3개가 나올 수 있고. 맞죠? 그런 상태를 주는데 그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라서 2의 2승계 또는 이게 3개였으면 2의 3승계 또는 4개였으면 2의 4승계 해야 돼. 근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는 빼줘야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입니다. 3. 뭔지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애들이 뭐 하는 거? 그냥 원소의 개수 구해버리는 거. 그런 오류 진짜 많이 범한다. 알았지? 조심하도록 하고 자 32번 가보자.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주세요. 자, 그 1대1 대응이라면 반드시 모든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로 공역 자체가 뭔지가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뭐다? 기억. fx는 x다. 찍 모든 모든 x들이 모든 y들의 하나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 이유는요. 일단 뭐부터 아니에요?
1대1부터 아닙니다. 함수는 맞지만, 맞지? 이차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어봤을 때 모든 x들이 다 한 놈의 y랑 대응하는 건 맞지만 1대1 대응 1대1 함수 찾을 때는 가로로 보수 하나 그었을 때 두 개의 x 만난다. 아, 두 x가 한 y로 대응하네. 두 놈이 한 놈으로 가네. 1대1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가로로 보조선을 그어서 두 개에서 만나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깨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함. 그리고 디귿 뭐 리을 다 그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참 잘 수 있겠죠? 일단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디귿밖에 없네요.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934번.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거. 이거 얘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요거. 모든 공역들이 대응에 참여했나?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서는 규칙성 찾아갑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이렇게 점점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절대로 x축보다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혹시 이 중에서 대수를 선행으로 배워본 사람들은 이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에서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알았음? 오케이.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뭐다? 요거는 x축보다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즉 음수 y들이나 0에 해당하는 y는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x들이 하나의 y와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 맞고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왜? 이건 1대1 대응도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아닌 이유는 1대1 대응 아닌데 왜 아니다? 1대1 함수조차 아니라서. 지금 문제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걸 고르라고 하니까. 그지? 이거는 이제 디귿 틀린 거는 뭐 좀 쪼잔한 문제고, 그게 아니라 뭐 어쨌든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정의할 수 있겠냐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별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쉬워. 근데 이제 너희들이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유형 7번 그리고 유형 9번 정도?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이 풀어올 수 있을 거야. 오늘 숙제는 951번까지인데, 자,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름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 돼 있죠. 이 유형 7번 자체에다가 별표점 한 3개 빵빵빵.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오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기, 함수 완성하기. 또는 뭐 정역이나 공역의 범위 정하기.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유형은 총 그 안에 유형을 또 3개를 더 가지고 있어, 사실.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3가지 경우가 또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정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하지만 함수 자체가 x축을 왜 그래? y축을 왜 그려? 정역은 실수 전체인데 어떤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해서 두 범위로 나눠 놓은 함수가 하나 있을 거야. 두 번째로는 정역 자체가 어떤 a와 b의 사이에만 존재하고 공역도 어떤 p와 q의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하나. 그래서 요 네모 안쪽만 보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x는 어떤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도 마찬가지야. 어떤 L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각형이라 해야 되나? 요 어쨌든 좌표평면도 아니고 이 뭐라 해야 돼?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한쪽 분면만 보게 되는 경우. 요렇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때 첫 번째 유형 문제를 잘 보면은 여기 문제에서는 몇 번에 있냐면은 236번에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하면서 두 군데로 나눠놨죠. 맞죠? 요 녀석의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은 잘 보면은 한쪽의 함수는 항상 완성을 해놔요. 한 요쯤 갈까? 그러면 다른 한쪽의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이거는 1대1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맞죠? 그 기울기는 0도 아니고요. 무조건 뭐 해주세요? 오른쪽 범위에 있는 다른 범위에 있는 함수와 기울기의 부호는 같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소윤아, 자, 두 번째, 기울기의 부호 같은 게 그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만큼의 공역들이 대응에 참여 안 했거든. 그럼 두 번째,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자체가 깨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딱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크기까지는 달라도 되는데 부호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연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 요런 유형의 문제는 딱 두 가지가 답입니다. 알았죠? 소연아, 자, 가자. 첫 번째 예시는 이쪽 대각선. 두 번째 후보는 이쪽 대각선. 그래서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 기울기는 양수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는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자. 그냥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앞에 두 가지 문제랑 지금 이 문제를 하나 다르게 그렸지. 이 문제는 있잖아. 100% 너네한테 이차 함수로만 물어봅니다. 근데 앞에 두 녀석도 2차 함수로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주로 1차로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라면 뭘 확인을 해준다? 얘도 얘는 100% 반드시 축의 위치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알았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축은 연장을 해주면 K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풀 거거든? K, 1을 지나요! 라고만 하고 끝낼 거 아니야. 근데 K, 1을 지나는 함수 중에 뭐도 있어? 이것도 있거든. 그죠? 이거 1대1 아니잖아. 왜? 이만큼 밑에는 공역이 없거든. 알았어요? 그럼 대응하지 못한 거야. 이만큼의 정역. 그래서 축의 위치를 반드시 K보다 왼쪽에 있다. 그 맞는 함수를 그려서 연장을 해서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라. 자, 여기까지. 큰일 났다. 자, 문제 3개 풀어봅시다. 935번, 6번, 7번 3개 푸세요. 자, 935번부터 갈까요? 자, 어때? 정역의 범위 1, 3. 공역의 범위 마이 0. 그래서 여기서 풀 수 있는 1대1 대응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는 양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네. 그럼 이 점을 지난다 1, 마이너스 2. 이 점을 지난다 3, 0. 그거지 AB 찾아주면 돼. 여기서 조금만 머리 쓰면은 사실 1,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0을 대입해서 푼다기보다 너네 기울기로 풀 수 있겠냐?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1x에서부터 출발해서 3 넣어주면 0 나오는 함수. 끝. 알았죠? 연립 없이 풀었으면 좋겠음. 나 같은 경우는 특히 연립 좀 되게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울기를 좀 더 썼으면 하는 풀이를 더 많이 쓰긴 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두 번째. 936번은 어떻다? 이거는 너무 쉬워져 버렸는데 난이도도 하고 원래는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 일단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뉘는 함수. 그래서 어떤 거? 첫 번째 위인 걸 알아야 되고 한쪽 판은 웬만하면 내가 준다고 했죠. 그럼 다른 한쪽에 대해서 원래는 기울기도 양수해야 돼요 라는 걸 쓰라고 하는데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미 1이라고 기울기가 양수를 주어져 버렸으니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된다? 이 두 값이 같아진다.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나오죠. 0을 여기다 넣어주면 A 나오죠. 그 두 개 같아지라. 알았지? 네, 연결이 돼야 된다. 알았죠? 두 번째, 세 번째. 937번 문제는 뭐냐면 정역의 범위를 보니까 2보다 크다. 오른쪽이죠. 공역을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위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위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엔 100% 내가 무슨 함수라 그랬어? 2차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요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나와버렸지. 그지? 근데 원래는 어떻게 주겠다? 원래는 어디 갔어? 1차항에도 미지수를 줍니다. 상수항에는 K에 대한 2차식을 줄 거야. 그래서 K값 후보 2개 나오게. 알았지? 근데 1차항에 반드시 K가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지금은 확인을 안 했지만 필요 없어서 안 했지만 당연히 연장을 했을 때 축이 어디 생겨? 왼쪽에 생기겠지. 그래서 이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K였다면 마이너스 2K였다면 축이 K잖아. 두 개의 K가 나왔다면 그 중에서 이보다 작은 K를 선택하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를 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축이 이미 어디야?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안 했지만 원래는 뭐 한다? 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까지. 알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큰일 났어요.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함수 단원 마무리 짓고 유리함수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너무 늦지 말고, 알았죠? 11시 우리 보충 수업 있습니다. 목요일 날 11시 보충 수업하고 1시 정규 수업 하는데, 지난번처럼 뭐 50분 수업하고 10분 끊고 무조건 이러기보다는 좀 너희들 상태 봐서 한 3, 40분마다 한 5분, 10분씩 짧게 좀 쉬는 식으로 단타로 한 3번, 4번 정도 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숙제는 11시까지 다 완료해 오시면 됩니다. 알았음? 잘 가요.